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공세,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제 전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선 제압이 제일 중요한데 러시아가 총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패퇴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먼저 때렸는데 패퇴하고 물러나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 안 된 대공세, 그래서 파멸의 늪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 정보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황들 또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가 계속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협력을 지시한 가운데 이 광범위한 전쟁 범죄 행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벌어진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그리고 러시아의 양심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우폴의 고립된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약 3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수비군과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군이 폭격기를 동원해 제철소 내의 병원 시설에 고위력 폭탄을 투하했다고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4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현지 방어군 중에 하나인 아조프 연대 스비아토슬라프 발라마르 부연대장을 인용해서 아조프스탈 내에 마련된 임시병원에 러시아군 폭격기가 떨어뜨린 대형 폭탄들이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폭사되거나 건물 잔해 더미에 갇혀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감청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원해 FAB 3000급의 이상의 대형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폭탄은 구소련 시절 항만 파괴를 위해 고안된 3톤짜리 대형 폭탄입니다. 문제는 해당 임시병원 시설은 대피한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있는 건물이어서 양측이 암묵적으로 교전해서 배제했던 시설이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을 전부 쓸어버리라는 러시아 최상층부의 지시를 받고 해당 시설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그는 현지 시각 4월 19일 부차 학살의 주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받고 있는 제64 기계화 예단을 치하하며 학살 및 성폭력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예하대대 전술단장인 아자베크 오무르베코 부중령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여단의 근위 칭호를 수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민간 피해자 유해 수습과 생존 민간인의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회랑을 열어달라고 러시아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 행위, 그 수행 주체와 의사결정 주체 모두 인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백파이어 폭격기는 야전지휘관이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원해서 3톤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폭탄을 떨어뜨렸다. 자, 보시겠는데요. 이 폭탄입니다. 폭탄 무게가 3톤입니다. 이거 항만을 때리기 위해서 소련 시절에 만든 폭탄인데 이걸 임시 병원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겨레를 비롯한 저는 이 한겨레가 도대체 민간인, 시민 또는 약자를 옹호하는 그런 언론인지 아니면 그냥 공산 전체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언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의 이 보도를 이렇게 보면 마치 러시아군이 아주 폭넓은 아량으로 마리우폴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군 또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탈출로를 다 열어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지금 저항한다. 조금 러시아 측 입장에서 서서 왜냐 보도의 원천 소스가 리아 노보스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레 등을 비롯한 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삼면에서 동, 서, 북 이 삼면에서 포위망을 풀고 여기다가 각각 30대씩의 버스 그리고 10대씩의 구급차를 마련해 줄 테니까 자 나와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싫어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시민들도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해서 뭐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의 그 관영 매체죠. 거기의 보도를 인용해서 한겨레 등이 보도를 했는데, 자, 오후 2시부터 그렇게 포위망을 풀고 버스 대기하고 나와라. 나오면은 살려줄게. 라고 했으면 공세를 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들이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줄게 했으면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 오후 시간에 이 백파이어 폭격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폭탄을 때려 부어버렸다. 그래서 그 건물 잔해에 300명 이상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이고, 뭐 그 무엇도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장일 수 있죠. 어쨌든 그 병원 잔해더미에 수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노약자와 어린이도 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대외적으로는 나오면 살려줄게. 버스 대기해 놨어. 합해서 90대야. 90대 버스가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그것도 참 믿기 힘든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나와라 라고 해놓고 이런 폭탄을 퍼부었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따르면 감청을 했더니 크렘린에서 최상층부가 자, 마리우폴 다 쓸어버려 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런 폭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마리우폴을 에워싸고 있는 이 지휘관 정도 레벨에서 자기네들하고 전혀 지휘 계통이 다른 이런 전략군 소속의 항공군 소속의 이런 폭격기를 불러와서 전구 폭격기죠. 백파이어. 거기다가 이런 엄청난 무장을 쉽게끔 해서 폭격을 하는 거. 이거는 이 야전 지휘관 입장에서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보다 더 윗선에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정말 크렘린의 지시일 확률이 높다. 즉 푸틴의 지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 나중에 전부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푸틴이 또 지난번에 부차,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잔악한 그런 학살을 했던 그 부차 학살을 주도했던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이 중령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대에 대해서 근위, 가드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서류까지 지금 공개가 되는데, 이럴 정도로 푸틴은 지금 현재 인류애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반드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행위들 다 낱낱이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쟁이 누가 이겼냐라는 건데, 이제 러시아가 대공세를 했는데 러시아 이길 것이냐. 단일 전투,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전구에 뭐 22개 BTG, 뭐 76개 BTG 이런 건 있는데, 단일 전투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9개 BTG를 투입한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18일부터 파상 공세를 벌이고는 있지만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전쟁 개전 이래 단일 전투 최대 규모의 전력이 동원된 스바토프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격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4월 18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단일 전투 최대 규모의 전력을 집중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던 스바토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패퇴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0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 밤늦게 끝난 이 전투는 루한스크주 오스킬강 동쪽 인구 16,000명 규모의 작은 도시 스바토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제41연합군 예하 9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해 이 도시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도시는 소도시지만 P07도로와 P66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루한스크주의 교통 요충지인데요. 러시아군은 제74 독립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을 선봉으로 집중 공세를 펴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에 막혀 이틀간 거의 진격하지 못하다가 결국 퇴각했습니다. 이 공세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잠시 점령되었던 오스킬강 동쪽 교통 요충지 보로바를 위협하는 스바토프의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고 오스킬강 유역 일대의 기동로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도시 전체 인구 규모의 대병력이 공세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프 외곽에
고도로 요새화된 참호를 구축하고 T-72B3 전차와 BMP-3 장갑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러시아 공세부대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는데요. 슬라비안스크 축선을 주공으로 선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허를 찌른 뒤 승기를 잡으려 했던 러시아의 시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다져놨던 그 참호 요새가 아니라 여기는 하루 이틀 만에 아주 급조된 참호를 만들어 놓고 그 급조 참호를 가지고 러시아군의 9개 BTG 완전히 그냥 한 개 사단급의 이 전력이 한 마을에 16,000명짜리 한 마을에 몰아쳤는데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자, 왜 이렇게 러시아군이 힘없이 물러났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러시아군이 재편성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이 부대는 신병들 그리고 예비군들이 모여서 만든 급조부대인데 도대체 얼마나 전술전기 연마가 되었을 것이며 지휘체계는 얼마나 확립이 되어 있고 또 부대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전혀 안 되겠죠. 안 되다 보니까 9개 BTG, 한 개 BTG에 1000명의 전투병력. 그런데 이걸 9개나 투자했으면 9,000명. 그런데 우리 사단이 전투병력이 9,000명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단급 이상의 병력이 한 번에 16,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을 쳤는데 그래도 격퇴를 못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스바토프라는 지역인데 그런 9개 BTG가 투입되어서 때렸냐. 제가 그저께부터 이제 계속 알려드렸던 전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신인균의 국방TV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스킬강 북쪽을 때려버렸죠. 이 북쪽에 이제 쿠피안스크라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장악을 하고 이 오스킬강 동쪽까지 쑥 내려와가지고 여기 오스킬강 끝에 이지움 오른쪽에 보로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후퇴를 하면서 보로바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쿠피안스크까지 완전히 퇴각한 게 아니고 이 중간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 선이 지금 러시아 국경선이죠.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계속 후속 군수 지원을 이지움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이지움 안에 취부와 이지움 이 사이에 러시아군의 22개 BTG 그러니까 뭐 한 25,000명 정도가 지금 이 안에 집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으로 군수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스킬강 때문에 다리를 끊어버리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다 우회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킬강 동쪽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이 이지움 축선에 들어가 있는 22개 BTG를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때리고 보급로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아래로 해서 이제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9개 BTG가 패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군이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이 참호 요새가 뭐 지난 8년 동안 돈바스 내전 이후 지금까지 다져진 그런 참호 요새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뛰쳐내려가서 여기서 보로바까지 먹고 다시 후퇴하면서 남겨놓은 병력을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급조 참호인데 이걸 지금 전차 부대들이 포함된 이 9개 기계화 대대 전술단 9,000명의 전투부대가 깨지를 못하고 엄청난 포격을 퍼붓고도 들어갔음에도 깨지 못했다. 이건 뭐 첫날 한번 원래 경기라는 게 이 격투기라는 게 펀치 한번 주고받아 보면 1라운드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 감 오지 않습니까? 자, 1라운드에서 이 라이트 훅을 날린 러시아군이 라이트 훅이 완전히 그냥 빗나가 버렸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레프트 훅을 또 날렸는데 그 레프트 훅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러시아군의 공세는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도 도네츠크 인근에서도 실패하며 러시아군 수뇌부를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시 외곽의 작은 위성도시들에 대한 공세도 실패했고 일부 도시는 역공으로 빼앗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4월 19일 도네츠크주의 여러 도시와 정착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19일 가장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었던 도네츠크 외곽의 아우디브카와 마린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전쟁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시 지역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제1군단 병력을 주축으로 러시아 제5연합군이 포진해 있는데요. 러시아는 도네츠크군과 제60 독립차량화 소총여단을 선봉으로 아우비브카와 마린카에 대한 파상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돈바스 전쟁을 겪으며 고도로 요새화된 참호시설이 구축된 곳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포병 전력을 대거 동원해 충분한 공격 준비 사격을 가한 뒤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도네츠크시로 패퇴했습니다. 아우디브카 서남쪽 도네츠크시 경계선 10km 밖에 있는 마린카 전투는 더 황당했습니다. 분명 공세 주체는 러시아군이었고 마린카시는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H-15 도로변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낸 뒤에 역공을 취해 되려 마린카시를 점령하고 러시아군을 쫓아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통적인 친러 지역으로 자신들이 절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네츠크시 외곽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밀려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공세 일정을 앞당긴 러시아군이 스스로 패착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는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선포해야 한다는 푸틴의 압박 때문에 러시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세를 감행하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스탈린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마카파식 지휘가 애꿎은 러시아군 장병들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라이트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훅을 날렸는데 헛발치고 말았고 결국은 패퇴했습니다. 자, 이제 레프트훅인데 여기는 카운터 펀치까지 맞았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라이트훅 지점이 바로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네츠크, 아까는 루한스크. 그래서 이 도네츠크시 바로 초입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개 도시가 이렇게 있죠. 이 밑에 있는 이 도시가 마린카라고 하는 아주 소도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우디브카. 네, 두 개 다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아우디브카와 마린카 외곽에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돌파를 시도를 한 거예요. 두 군데에서. 이 아우디브카 쪽에서는 도네츠크의 병력들을 선봉에 세우고 그리고 러시아의 제5연합군이죠. 러시아군이 후방에서 엄청난 포격을 때려주면서 이제 진격을 시도했고 이 아랫부분 마린카에서는 도네츠크군이 주력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이제 진격을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우디브카 쪽에서는 양측 서로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없이 러시아군이 패퇴를 했고 놀랍게도 이 마린카에서는 도네츠크군이 주축이 되어서 때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거의 공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야 쟤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한번 쳐볼까? 따라가서 뒤통수를 한번 쳐볼까? 하고는 물러나서 후퇴를 하는 부대들을 따라가서 뒤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마린카를 뺏기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네츠크까지. 그런데 이 마린카에서부터 도네츠크, 이 도네츠크주의 주도가 도네츠크시고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죠. 이 수도 10km 코앞까지 이 도시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해 버린 겁니다. 참 황당하죠. 자기네들이 공세를 취해가지고 카운터 펀치 맞고 지금 다운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자꾸 공격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스탈린 보는 것 같다. 근데 스탈린하고 좀 다른 게 스탈린은 2차 대전 개전 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전쟁 후반부에 가서는 또 정신 좀 차려가지고 그래도 좀 우수한 지휘관들 임명하고 해가지고 전쟁 결국은 이제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탈린이 다른 건 미국이 이 랜드리스법에 의해서 정말 끝도 없는 물량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 물량 공세를 가지고 물론 피는 장애들이 흘렸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초반에 그 어버버한 상태에서도 끌고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랜드리스법을 미국이 이 소련이었던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적용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스탈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전쟁 초반에는
지휘할 줄 아는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개판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숙청하고 야조푸시나를 전쟁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탈린이 초기에 했던 거를. 그래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병력과 장비와 지휘관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스탈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행보를 하고 있으니 전쟁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치고 나갔다가도 오히려 요즘 뭐 시쳇말로 역관광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오후 계속 지나면 또 저녁 되면 전황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황을 다 정리해서 내일 또 새벽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대공세, 푸틴은 5월 9일 2차 대전 전승 1일을 기념해서 마리우폴에서 전승 시가전을 하도록 준비해 라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준비도 안 된 이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각오하고도 때리고 있는데 정말 뭐 며칠 사이에 큰 결말이 줄기가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 신인근의 국방TV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